오늘은 좋은 주식들을 발굴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장 자체는 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얘네가 이제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조선, 원전, 태조, 이방원에서 방조원은 아직도 있네. 야.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는 잠시 쉬어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후에 올라갈 만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잘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이제 섣불리 추매를 했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포지션 매수 매도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상승장이 올 거를 준비해야 할까? 폭락이 나오든 흔들기가 나오든 어찌됐건 상승장이 올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 기업 분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올라갈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 종목을 발굴하고 이런 프로세스에는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종목을 뽑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내가 명확한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랑 순서대로 해서 종목을 차례차례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최대한 쉽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난이도가 좀 쉬운 버전의 매매법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걸 근간으로 해요. 우리가 수학의 정석은 있어도 주식의 정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최소한 초보자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식이 정석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차트,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수급, 업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인생 주식이라는 코너로 계속 좋은 주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건강한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이지 그걸 이제 매수 매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니까요.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 각자 괜찮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만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듯이 좋은 주식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는 거고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은 최대한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잖아요. 타점 오면 그중에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주식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좋은 주식들을 발굴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아직 안 하신 새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람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고 이런 영상 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투자 프로세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검색식 통해서 이제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봐요. 검색식은 이거는 유료 결제해야 주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회 되면은 따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색식 같은 게 좀 빨리 나 이거 검색식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크 미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검색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좀 쓰셔도 됩니다. 저랑 아주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할 거니까 그걸로 써도 크게 무방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은. 근데 만들 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게 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드릴까 좀 방법을 고민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증가해야 됩니다. 사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이 이제 외형 성장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외형 성장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 캐파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적 성장이 뜻하는 건 단순히 많이 파는 거, 매출만 그냥 외형 확장만 꾀하는 게 아니라 실속이 많이 남는 구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팔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남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팔았는데 50만 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팔았는데 50만 원 남은 사람은 이익률이 50%인 거예요.
근데 100만 원 팔았는데 10만 원 남은 사람은 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출이 똑같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외형 확장을 해가지고 200만 원까지 늘려봤자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매출 반토막밖에 안 나는 100만 원밖에 못 파는 그런 기업은 50만 원이나 남기는데, 그래서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데 이익도 커지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익률이 10%인데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막 1000만 원을 팔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뭐 절대적인 수치도 올라가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적 성장도 올라가 줘야 돼요. 무리하게 외형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 고정비를 갑자기 감축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잠시 업황이 힘들거나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금세 기업이 휘청거리거나 금세 적자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 고정비를 단기간에 확 줄일 수가 없다 보니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마진율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성장으로서 마진율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마진율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를 팔아도 얼마를 남겼느냐. 그리고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다른 사람도 사고 싶고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요. 제품은 똑같은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이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 올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 쇼크가 아니라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그 기업의 매출이나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주가도 그런 기업들이 건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뭐 간혹 독점 기업이나 이제 완전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독점권, 특허 개발해서 독점을 뭐 몇 년도까지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의뢰 일반적인 기업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도 그리고 이거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이 늘어나면서 질적 성장, 마진율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최소한 유지를 해주거나 올라가는 추세여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차트와 재무가 이제 합당이 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업종이 주도 업종인지를 봐야 돼요. 이 주도 업종인지는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수급이랑도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일단 주도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식의 종목이 좀 많이 떠요. 보시게 되면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한 80개 정도 뜨는데 여기에 이제 뜬 종목들을 섹터별로 다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섹터나 테마별로 분류해서 제일 많이 뜬 종목, 그런 종목들이 주도 업종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뜬 종목이나 최근에 점점 그 섹터의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 추세다, 종목 수가,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섹터가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당장은 제일 많고요. 점점 이제 이 검색식에 많이 포착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중후장대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고 서서히 이제 중후장대 산업, 경기민감 업종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수급이랑도 연결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이제 높은 기업이나 섹터,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봅니다. 보통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을 또 많이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영향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야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강력하게 유입되는 섹터와 그리고 종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는데 그게 검색식에도 떠 있다? 그러면은 추가 점수를 줍니다. 수급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무적인 기준까지 부합한다 라고 하면은 또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매수해 봄직하고 정말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될 수는 없고 또 어떤 한 케이스 재무적인 게, 차트적인 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재무와 차트는 반드시 봅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거기서 주도 업종과 순매수세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거지,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차트와 재무를 중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주도 업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느냐, 주도 업종인 거 어떻게 판별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0795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개인이 샀는지 볼래 아니면 외국인이 샀는지 볼래 기관이 샀는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외국인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 볼 수 있는데 전 전체로 했어요. 그리고 순매수 순매도 이것도 전체로 하시면 되고, 이거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돈이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뭘 팔았고 뭘 샀나, 순매도 순매수 이제 보게 되면 순매수세에 올라온 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반도체에 좀 붐업이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방산과 원전이 들어왔습니다. 자, 방산과 원전이 들어왔다라는 거 일단 트럼프 영향을 어느 정도 저는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또 자주국방을 중요시하고 있고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거고 방위비를 높게 받을 것이다.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이제 스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종목은 아직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외인들 매수세도 굉장히 꾸준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국항공우주들이 최근 외인들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어서 통신주들이 또 안전주 중에 하나잖아요.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KT.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통신 3사에서 KT만 보시라. SK 유플까지 갈 필요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모비스, 제가 현대글로비스도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뭐가 맞나요? 중후장대 산업이 많죠. 여기 밑에 한국조선해양, 제가 조선 대장주라 그랬죠? 이것도 중후장대 산업이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하나 좀 올라와 있네요. 최근 한 달 동안 증시가 흔들리면서 외인들은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물론 있지만 중후장대 산업들이 많았어요.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겠다. 또 밑에 이것도 조선이죠. LIG 넥스원도 방산이고, 여기 파마리서치 좀 있고, 그 다음 LS 일렉트릭, AP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외인들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제가 검색식에 떴고, 그 다음에 재무와 차트가 괜찮은지. 차트는 우상향에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떨어지고 있는 차트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완전 최근 일주일을 놓고 보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LG엔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일주일을 놓고 봐도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외인들이 계속 사랑하면서 매수를 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오히려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리티 영상마다 계속 괜찮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2차전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삼성 SDI의 에코프로비의 외인 수급 상단에 위치하긴 하지만 소개는 따로 안 해드렸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 게 좋죠. 왜냐면 그건 제 스타일이지. 2차전지에 또 전망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인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최근 일주일은 리가켄바이오를 좀 많이 담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한 달 전에도 일주일 동안도 계속해서 많이 담고 있고, 한 달 전부터, 최근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많이 담고 있는 건 뭐예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리티. 이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항공우주는 검색식에도 뜬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랑 재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들 그동안 많이 설명드리고, 중후장대 산업에서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방산의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의 현대마린솔루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전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조선은 HD 현대마린솔루션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입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장기적으로 좋다 그랬죠. 10년 보시면 된다. 여기 이제 최근에는 또 2차전지가 움직였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소개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제 취향은 아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고, 다만 외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라.
2차전지 쪽도.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 KT는 여전히 있죠.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STX 엔진도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에 들어온 것 중에 보통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우량주들이 잘 가고 대장주들이 가다가 뭐 조정기를 거치거나 좀 쉬어갈 때 밑에 이제 좀 중소형 종목이나 조금 가벼운 종목,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툭툭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 엔진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엔진이 더 이제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강원랜드 있고 시프트업 게임주 있죠. 이거 마진율 굉장히 높죠. 이거 제가 한번 감탄한 적이 있었죠. 마진율이 70%대, 순이익률이 60%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1%, 75% 대단합니다 진짜. 신규 상장주인데 대단해요 진짜로. 그래서 차트도 이제 슬슬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너무 좋아서 시프트업은 게임주 제가 크래프톤이랑 그 다음에 W게임즈만 강조드렸지만 시프트업 정도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상장한 지 또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검색식에 안 떴는데 이 매물대 뚫으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이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 계속 외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윙에서 중기로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목요일날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또 더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제약바이오죠. 네이처셀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맨날 내가 얘기한다 하고 얘기 안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매물대거든요. 여기 계속 저항 맞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주봉상 120선 요거는 위로 뚫었거든요. 이게 120선이에요. 요 위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항 맞고 있었거든요. 여기 저항 맞고 그러다가 이번에 뚫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매물대를 아직 못 뚫었어요. 그래서 매물대만 뚫으면 될 것 같고 저점은 뭐 높여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면은 대한항공 이거 움직임 나오겠다. 왜냐면 이게 업황도 괜찮아요. 대한항공 항공이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세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근처 가까운 해외부터 해서 저가항공사부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항공 흐름 괜찮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는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비행기 띄우려면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기름이잖아요. 기름 먹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야 얘네는 비용이 줄어서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가 올라가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어떻게 되고 있죠? 수요가 없으니까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일단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게 불경기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라 이 추세 흐름상 이제 딱 원형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검색 시계는 안 떠가지고 제가 좀 주시하고 있긴 하는데 매물대도 아직 못 들었고 이거 24,000원 위로만 안착하면 이거는 찍어볼 만합니다. 아직 좀 일러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 선취매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보세요. 대한항공은 괜찮습니다. 이거 외인기관 수급이 쌍끌이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다 긁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요즘 같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대한항공도 아주 좋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 하면서 매물대 이거 뚫으면 소개해야지 하는데 이거 뭐 계속 뚫을랑 말랑 하더라고요. 뚫기는 할 것 같은데 시장도 시장이고 계속 뜸들이는 것 같아요. 뚫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한항공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뭐 파마리서치 제가 소개해드리고 올라갔는데 최근엔 빠지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파마리서치는 뭐 수익 잘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훈하나텍 이런 거 있고 한올바이오 얘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올라갔는데 다시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외인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고 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랠리에 오면은.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인들 수급 최근 일주일 동안 뭘 담았나,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뭘 담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증시가 빠질 때 외국인들이 뭘 담았나, 이게 중요해요. 최근 5일, 최근 일주일 동안 증시가 빠졌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솔직히 좀 횡보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최근 일주일은 좀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업종을 볼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일봉인데 최근 한 달로 놓고 보면 사실 횡보인데 최근 일주일로 놓고 보면 4거래일, 5거래일을 보면 빠지는 거래일이에요. 이 빠질 때 뭐 담는지를 봐야 돼요. 시장 빠질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빠질 때 담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일주일치를 이제 봐드린 겁니다. 근데 탑 티어가 뭐예요? 외인 제일 많이 담은 게 순매수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그 다음 빠질 때 원전 담았다 외인들은. 항상 명심하세요. 증시 빠질 때 외인이 뭐 담냐. 그게 증시 회복될 때 대장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담았어요. 2차전지도 담긴 했지만 리가캠 담았고. 근데 리가캠은 좀 위험하니까 한국항공우주 담았고. 전반적으로 중우장대 많이 담았고 실제로 검색식에도 제약바이오랑 중우장대가 많이 뽑히고 있고 그중에 외인 탑티어 제일 많이 담은 게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모비스는 아직 매물대 돌파를 못해서 소개를 적극적으로는 안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만 해드리고 있고 뭐 이거 매물대만 뚫으면 이제 얘도 소개해드려야죠. 자세한 기업 분석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나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어우 괜찮다. 현대마린솔루션도 지금 너무 괜찮다. 시장 자체는 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검색식에 뜨고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지냐. 키움증권 차트 기준으로 이제 0184 당일 거래 상위 거래량 회전율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놓고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서 해도 되는데 거래대금 결국 그날 거래대금이 뭐가 많이 터지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상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뭐가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빠지잖아요. 지금 삼전이랑 SK하이닉스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뭐가 올라가냐. DS단석, HPSP 이런 거 가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솔직히 여기서 건질만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입니다.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얘네는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빠지고 있고 그다음 뭐 우리바이오 이런 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건질 게 딱히 없어요. 지금 거래대금 터지는 거 중에. 현대차는 뭐 무너지고 있고 근데 거래대금 터졌는데 이제 빠지다가 이제 멈췄네요. 슬슬 이제 뭐 올릴 준비를 하려나 싶기도 하고요. 하나인더, 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여기도 또 있어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제가 금융주는 얘가 대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계속 교집합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금 터지고 외인들 쓸어가고 증시 빠질 때 담고 검색식 포착되고 이제 업황 좋고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원전은 뭐 해리스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트럼프가 뭐 아직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전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원전이랑 방사는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되면서 그래서 원전 방산 움직이고 제약바이오는 뭐 금리나 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건 뭐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결국 생물보안법 이슈를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차피 생물보안법은 진행되는 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지금이야 조정받고 있지만 결국 올라간다.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그냥 잘 주워 담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결국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을 좀 더 살펴보면 8월 5일부터 사실상 이때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사실상 뭐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옆으로 긴 거나 다름없어요. 옆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수렴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3달치 내지 4달치 동안 이렇게 빠지고 무너질 때 뭘 담았냐? 최근 3개월 동안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 횡보했는데 3개월 동안 뭘 담았냐 하면은 또 이제 삼바가 나와버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시장 다시 회복되면 이런 애들이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크래프톤 이런 것들. 3달 동안 지금 주가 횡보했는데 크래프톤 담았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여기도 있어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 지금 벌써 보이시죠? 5일, 한 달, 3달 그 다음에 거래대금, 검색식, 그 다음에 재무, 차트 다 교집합되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중우장대 산업이랑 제약바이오라는 거, 그 다음 뭐 특정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HD 현대일렉도 있긴 한데 조금 리스크 있긴 해요. 그래서 크래프톤,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한국조선해양, 뭐 중우장대 산업들 그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대장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순매수까지 이제 고려해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트럼프 되면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방사는 얘 봐야죠. 그 다음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너무 높으니까 대장주긴 한데 얘 그래서 차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아마 가면 얘가 제일 많이 가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HD 한국조선해양, 얘가 그냥 압도적인 대장이고, 그 다음이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애들 막 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사고, 이 교집합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그러면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면서 주도 섹터를 보고 거기에서 검색식에 뜬 종목들 중에서 이거 재무나 차트도 성장성이 너무 좋은데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딥하게 들어갔을 때 리포트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진짜 너무 좋네? 그럼 이제 그런 거 매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계셔야 돼요. 알테오젠 이런 거. 최근에 리가캠도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고 계셔야 된다. 얘네가 이제 시장의 패권을 쥐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예요? 방산, 조선, 원전, 제약바이오. 그럼 이거 하면 뭐야 이거? 한번 용어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 볼까요? 제약바이오, 방산, 말도 많이 만들어내던데. 조선, 뭐 태조 이방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원전, 태조 이방원에서 방조원은 아직도 있네. 야, 그다음 뭐 솔직히 자동차도 나중에 가긴 할 거라. 자동차 하면 이제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 정도 보는 거죠. 솔직히 더 괜찮은 거 많긴 한데 이건 자동차가 좀 주류로 오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것만 보고 계세요. 현대차랑. 현대차도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살 거면 얘네를 좀 눈여겨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현대차 돌릴 때까지는 자동차 아마 주류로는 못 올라옵니다. 근데 오긴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방조원, 재방조원. 말을 만들기가 어렵네.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 잘 만드는 분들이 5개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이 정도다. 태조 이방원 말고 이거 뭐 어떻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재방조원자? 재방원조자? 방재원조자?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좀 배열을 좀 해봐요. 나 이런 창의성이 좀 부족해. 이런 거 좀 봐주시고 특히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대략 이제 재무를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당연히 올라갑니다. 추정치 CDMO로 계속 장기 수혜 받을 거니까. 얘는 2019년도만 해도 매출액 7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작년에 3조 7천억 가까이 되고 올해 4조 5천억. 내년 내후년에 이제 5조 거의 6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이 영업이익은 한 1조 8천억, 순이익은 1조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영업이익 9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던 애들인데 뭐 한 20배 올라가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진 자체도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얘 시총이 70조가 넘어가는데 마진율이 엄청 높아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 30%대, 3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진율이. 집에 순이익률도 뭐 20% 중반 왔다 갔다 하고 22%에서 24%까지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되죠.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터줏대감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뭐 솔직히 중소형주로 가고 개별주로 가게 되면 괜찮아 보이는 거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리파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중소형 개별주들은 문제가 뭐냐면 리스크가 좀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개별주예요. 한번 이제 돈 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거. 좀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류는 결국 주도 업종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개별주들을 하나하나 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뭐 토비스 같은 애도 얘 실적 되게 좋거든요. 얘 적자 보던 애들 작년에 이익 100억 나고 매출 3천억대에서 이제 내후년에 9천억대로 올라섭니다. 9천억 근사치까지. 이익이 70억에서 257억, 600억, 700억, 800억으로 뛰어요. 순이익도 600억대로 나오고 마진율도 9%대, 순이익률도 7%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비스는 괜찮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정도. 그래서 개별주 중에서는 이렇게 뭐 볼만한 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리코, 이거 굉장히 좋은 가치주거든요. 신도리코는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려고 개별주로 인생 주식으로 소개해드리려다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월봉상 120선 저항 맞을 것 같아서 이거 뚫으면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신도리코가 엄청난 가치주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한 가치주입니다. 21년도부터 해서 뭐 꾸준히 장기적 우상향. 진짜 지루해요. 근데 이런 종목. 신도리코 되게 지루한 종목이에요. 근데 진짜 나 지루한 거 잘 한다. 막 5년 10년 지루하게 가는 것도 잘 본다. 그러면은 나름 괜찮은 애. 내가 투자금이 너무 많으면 이런 거에도 조금 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는 해드릴게요. 뭐 재미가 그렇게 있는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는 정도예요. 저도 막 손이 막 가진 않아요. 그렇게 너무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 여러분들도 알고만 계세요.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경동나비엔도 이제 개별주로 괜찮았는데 이건 뭐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미 날아가가지고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도 이제 뜨면은 괜찮은 거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 차트, 재무, 수급, 우선순위와 거기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현대차 아니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고 계속 팔로잉을 해주시는 게 시장 흐름을 읽는 데 좋습니다. 그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이 결국 그 섹터와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종목들은 사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꼭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꼭 보고 있으셔야 어느 섹터가 간다,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올려드린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이 중에 제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조선해양, 마린솔루션, 모비스, 글로비스, 한국항공우주,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했지만 삼바,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것들 다 어떤 거는 공격적으로 사면 안 된다, 어떤 거는 조심해야 된다, 빠지면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매수를 다 고려해 볼 만하고 너무 괜찮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근데 좋아요. 이거 매수해 보셔도 돼요. 위험하긴 한데 내가 좀 잘 빠져나올 거다, 나는 소액 정도로만 해보겠다 하면 얘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을 잡아나갈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아마 초보 투자자분들도 매매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건강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오늘 처음 와가지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꼭 터치해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